현대차와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오늘 주총에서 표대결을 벌입니다. 엘리엇은 막판까지 소액 주주들과 접촉하며 세불리기에 나서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한편 클럽 버닝썬 관련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YG엔터테인먼트와 국민연금이 반대 의사를 밝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총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죠. 관련 내용 전문가들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법무법인사나 남상진 변호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평론가님께 네.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주를 두고 슈퍼 주총 위크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300곳이 넘는 기업들이 주주총회를 여는데 네. 좀 주목할 만한 주주총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그렇죠. 이제 주총 시즌이고요. 예. 좀 분배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몰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계속해서 이제 주총들 열리고 있고요. 네. 오늘이 313곳입니다. 네. 거의 300곳 이상 되는 굉장히 많고 이제 다음 주 29일 날에는 537곳 이렇게 많네요. 몰리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역시 하이라이트는 이제 현대차 그다음에 현대모비스의 주총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미 국민연금이 관련해서 다 반대 의견을 냈었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내용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오늘 아침에 어제였었죠. 정준영 씨 구속영장도 나오고 네. 또 이제 승리 씨 문제들 계속 있는데 YG엔터테인먼트도 역시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건이 있습니다. 네. 주총들이 있어서 지금 YG 주주들의 반대 반발도 강력하거든요. 이런 흐름들 오늘 하루씩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이제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주주총회 관심을 갖고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서 오늘 핵심이 될 쟁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주주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미국계 펀드인 엘리엇에서 지난 1월에 이번 주주총회를 대비해서 주주 제한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내용이 첫째로 그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양사가 각자의 주주들에게 현금 배당하는 안건인데요. 그 총 규모가 현대차로서는 5조 8천억 원, 네. 보통주 기준으로 주당 21,967원 정도고요. 모비스는 총 2조 5천억 원, 보통주 기준으로 주당 26,399원입니다. 이 금액의 규모 자체가 이 양사의 단기 순이익의 2배에서 3배를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현대차와 모비스가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각자 사회이사를 추천을 했는데 엘리엇은 현대차의 3명, 모비스의 2명의 후보를 추천했고 이에 대해서도 각 회사들이 그 추천한 이사 후보자들이 이해상충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현대차의 표대결을 예상은 하지만 네. 생각보다 싱겁게 끝날 거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는 좀 싱겁게 끝날 것 네. 같은데 이제 결과적으로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숨은 안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사회이사 숨은 수를 11명까지 최대 확대하는 이 안건을 마지막까지 오늘 저녁에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작년에 비하면 확실히 올해는 굉장히 싱거웠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엘리엇의 일시 승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이제 네네.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작년에 그 현대모비스를 분할해서 글로비스랑 합병한 이거는 이제 엘리엇이 반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잠정 보류가 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께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안건이 조금 좀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배당금을 8조를 한다. 이게 5년치 배당을 지금 땡겨서 해라. 네. 터무니없죠. 네. 이런 부분이어서 국민연금도 바로 반대를 하고는 했는데 네. 지금 엘리엇의 꼼수가 저 사회이사를 한 11명까지 확대한 다음에 자기 쪽 사람을 늘려는 요 대목이 있기 때문에 네, 정관 변경에서 이 사회이사 확대가 실은 오히려 더 올해 주총에 현대차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모비스예요. 네. 그러면 작년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진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엘리엇이 한번 딱 쳤더니 이게 좀 굉장히 탄탄한 벽이어서 좀 돌아가는 방법을 취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일단 하나 보류를 시켰는데 그 뒤로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현대차 그룹에. 그래서 아마도 좀 중장기적으로 해서 아. 자기 쪽 사람을 이제 현대차에 넣고 한 3, 4년 정도를 활동을 하면서 네. 속된 말로 먹튀를 하려는 그런 수법이 아닌가라고 일단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엘리엇이 기업 사냥을 하는 노하우들이 많이 갖고 있을 텐데 지금 평론가님 말씀대로라면 우회를 한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도 엘리엇이 가만히 있을까? 아니면 이들이 좀 숨겨놓은 전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일단 엘리엇이 아무런 목적 없이 이렇게 제안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어떠한 전략이 있다는 건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 목표가 무엇이냐는 평론가님 말씀한 대로 네. 결국엔 고액 배당이라는 허수를 앞에 내세우고 네. 그다음에 이사회 자신들이 추천한 사회이사들을
진입시켜서 네네.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참여 내지는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이러한 목적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네. 결국에는 그것은 말씀하셨던 대로 정관이 변경되면서 이사가 증원되거나 그다음에 사회이사를 추천한 어디서 추천한 사회이사가 이사회에 들어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진짜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현대차와 엘리엇이 그 이원 주총이 끝난 후에 좀 이렇게 충돌하거나 뭐 붙거나 이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주주총회가 어떠한 그 양자 간의 싸움의 끝이 아니라 네. 결국은 현대차 입장에서도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경영권 승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남아있고 네네. 굉장히 중요한 기업 경영 이슈가 되는 것이고요. 엘리엇 역시 현대차에 투자한 이후에 3,400억 정도의 손실을 보았다고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하나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후에 이제 주총 끝난 후에 좀 본격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어쨌거나 현대차 그룹, 뭐 현대차 입장에서는 승계를 해야 됩니다. 네, 정몽구 그렇죠. 회장에서 정의정 회장 체제를 승계를 하려면 현재 뭐 여러 가지 방법들 제시는 되고 있지만은 결국 모비스 분할해서 이제 글로비스랑 합병하면서 이제 그도 이렇게 한 방법이 가장 유력하거든요. 그거를 포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작년에 하려고 했다가 엘리엇 때문에 실패를 했고 요번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현대차 그룹에서는 다시 재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저는 만에 하나 이제 엘리엇에서 이제 2명 그 뭐 전기차 중국 전기차 수소차에 있는 추천한 그 사람들을 이사회에 넣게 된다면 네. 11명으로 확대돼서 그 2명이 아마 그 안에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방해도 했다가 또 찬성도 했다가 좀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흔들기를 하겠다는 흔들기를 거군요. 굉장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또 어떻게 현대차는 맞서느냐. 이제 이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앞서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은 1년가량 잠정 중단한 상태인데 그러면은 이후에 이제 재시동을 본격적으로 걸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예, 좀 시간이 좀 없다고 예. 보거든요. 현대차 그룹도 빨리 이거를 경영권 승계를 하고 싶어 하니까 예.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입장에서는 올해 확실히 엘리엇을 제압하고 바로 이제 주총 이후에는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돌입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네. 보고 있어서 오늘 과연 어떻게 끝날까? 이사회에 과연 엘리엇의 그 2명이 진입할 수 있을까? 이것을 포인트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총회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모든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국민연금이 새로운 변수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동안 여러 국내 기업들의 뭐 분식회계라든지 오늘가의 뭐 갑질 이런 행태들 때문에 국민들 여론이 국민연금에서 주주총회의 적극적인 의사 개진을 통해서 네.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국민연금이 작년 7월쯤에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 즉 기관 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에 따라서 근본 주주총회는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국민연금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안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는데 네. 문제되는 것은 그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약 3%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삼성물산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우호 지분은 약 75% 수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뭐 사전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네. 주주총회 안건에 부결을 시킬 정도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좀그 가능성 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결과적으로 주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야지만 가능한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되고 올해 지금까지 주총에서 11곳에서 거의 지금 너무 적극적으로 행사를 해요. 네네. 반대 의견도 하고 삼바에서도 반대를 하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큰 주주의 호응을 못 이끌어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간 국민연금 패턴과는 너무 달라서 주주들이 갑자기 바뀐 분위기에 적응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 주총부터는 아마 저렇게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한다면 뭐 소액 주주나 이런 주주들도 이제는 뭐 국민연금도 달라졌구나라는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부터는 확연히 다른 그런 주총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국민연금이 올해 들어 뭐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금 시도를 네. 하는데 안건을 반대한다거나 네. 근데 보면은 뭐 모두 다 좀 졌다 네. 이런 소식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올해가 첫 해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네. 바뀐 부분이기도 한데 실은 다음 주가 이 대한항공 주총이 이게 정말 결정타가 될 것 한진카, 같아요. 예. 예, 대한항공과 한진카랑 같이 있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양호 대표이사의 네. 연임 문제가 있거든요. 재선임 네. 문제가. 이거는 3분의 2를 확보해야 됩니다. 근데 맞네요. 지금 우호 지분이 33%밖에 못 갖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소액주주 뭉치고 국민연금이 조양호 이사의 선임 반대를 던지게 되면 이건
조영호 이사가 이사회 진입 못할 수도 있는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완벽하죠. 예, 그래서 다음 주에 국민연금이 과연 대한항공 이 이슈를 통해서 올 한해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 또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YG 엔터테인먼트 얘기를 좀 해보도록 네. 하죠. 최근 이제 빅뱅의 전 멤버입니다. 승리 씨 버닝썬 사태의 영향이 좀 생각보다 클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양민석 대표이사와 관련돼서 안건도 올라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번 그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에서 가장 예. 주목받는 것은 양민석 대표이사의 재선임 문제라고 그렇죠. 볼 수 예. 있는데요. 네. 양민석 대표이사는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최대 주주인 양현석 씨의 친동생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현재 이 일련의 사태들에서 과연 주주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책임 문제라든지 회사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정된 안건보다는 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최대 주주의 동생이 계속 대표이사로 있는 것이 적정한 것이냐, 이러한 문제들 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네, 평론가님. 네. 지금 뭐 빅뱅으로 사실 굉장히 사세도 확장하고 커 왔는데 YG가 네, 네. 어떻게 보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네. 주가도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이제 승리 게이트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네네. 이제 승리 씨 사건 터지고 연초에 올해 이후만요. 이 고점 대비로 거의 한 27% 정도가 27%요? 빠졌어요. 그러니까 시총으로 따지면 한 2,200억 이상 평가 손이 지금 난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예. YG 엔터테인먼트가 이번에 승리 씨 사건 이전부터 좀 흔들리는 조짐은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 엔터주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연예인들과 혹은 뭐 그런 뭐 컨텐츠의 성공 여부로 이제 주가가 오르고 나르고 네. 실적도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적을 잠깐 보면은요. 예. 2017년 같은 경우에도 250억이 넘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 실적에 이미 94억. 그러니까 거의 60%가 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잘 보시면은 빅뱅의 멤버들 중에 상당히 좀 뭐 군대도 가고 문제도 됐었죠. 문제도 네. 되고 그러고 또 그 외의 그룹들 좀 문제가 됐지 않았어요. 네네. 근데 지금 올해 이제 이 결정타가 터지면서 네. 작년에 94억 실적도 올해가 글쎄요 지금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아마 이제 엔터주 특히 YG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분들은 굉장히 좀 지금 마음이 좀 부담 굉장히 느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네. 뭐 오죽하면은 주주총회를 연기해야 되는 거 네. 아니냐라고 이 주주들이 성난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일단은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YG 엔터테인먼트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승리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피해 보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직접적인 인과관계 설명 자체는 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이런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두세 가지 정도의 주장과 입증이 필요한데 일단 손해가 발생했느냐, 그러면 그 발생했다면 그 손해액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리고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이 손해가 발생했느냐 이런 것들이 주장이 입증돼야 되는데요. 좀 유사한 사례에서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가 회사 재산을 횡령한 사안에서 그렇다면 이사의 회사 재산 횡령으로 인해서 회사 재산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주주가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건 네. 간접적인 손해에 불과하다. 그래서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승리 씨 같은 경우에도 이런 승리 씨의 버닝썬 사태를 특정 지어서 주가 하락의 요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주주들께서 승리 씨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집단 행동도 안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좀 이게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당연히 있으실 것 예. 같은데 네. 어떤 손해배상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정확하게 원인과 결과가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어떠한 이 주가가 하락한 그 요인이 이 버닝썬 사태만으로 확정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힘들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반적인 감정으로는 그 사태로 해야 될것 인해서 같은데. 주가가 하락이 예.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뭐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한진그룹 조총도 그렇죠. 사실 관심이 많이 쏠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관전 포인트를 좀 짧게 좀 짚어주시죠, 그래도. 네,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사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조영호 대표이사의 기간이 끝나요. 네네. 그럼 이제 다시 올려서 재선임을 해야죠. 선임을 해야 되는데 예. 이때 재선임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특별 결의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이 주주의 3분의 2의 찬성표를 얻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33하면 거의 60%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출석한 사람으로 따지게 되면 이게 70%는 있어야 안정권이 도달하게 된다는 예. 말이죠. 근데 현재 대한항공의 우호 지분은 33%예요. 그러면은 회사 측 입장에서는 거의 어디서 30%를 끌어와야 되는데
지금 소액 주주들 보면은 계속 뭐 시민단체들 해가지고 한 50%가 연대하자 얘기 나오고 있고요. 네네. 국민연금이 한 11% 갖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사주가 2%,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만에 하나 11%의 국민연금이 이 대한항공 조양호 대표이사의 이사 선임을 반대하게 되고 정말 소액 주주들이 다 똘똘 뭉치게 된다면 예, 예. 이게 정말로 큰 이변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다음 주 대한항공 주총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아직까지 지금 매일 취재를 해보지만은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이번 주말이라든가 주초에 국민연금에 만에 하나 반대 의견을 낸다라고 하면 이게 이 반영 효과가 있어서 소액 주주도 반대하고 따라가게 되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네, 네. 그러면 글쎄요, 뭐 대한항공의 이 조양호 회장 그동안에 뭐 횡령 배임 지금도 협의 수사 중이긴 한데 정말로 이번에는 큰 틀에 한번 전쟁이 붙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시아나항공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오늘 하루 주식 거래가 좀 정지가 된 상황이고 외부감사법인 한정 의견을 받았어요. 이게 네네. 사실 상장 폐지 사유는 아닌데 이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아침에 잠깐 뭐 이런 정보지 SNS에서 뭐 부적정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네. 아닌 것 같아요. 예. 나왔었는데 감사가 크게 뭐 적정, 한정, 부적정 그다음에 의견 거절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오늘 나온 건 한정이죠. 한정, 예. 한정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주가 거래 정지가 됐고 다음 주쯤에 이제 관리 종목으로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정으로 일단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왜 나왔나 봤더니 1,000억 원 넘게 일단 손실이 났어요. 네. 확정이 됐고 지금 충당금들을 쌓아놓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뭐 마일리지 충당금, 운용 리스 충당금, 뭐 반납 정비 충당금 이런 것들에 대한 것 때문에 아마도 한정으로 이 3일 회계법인에서 감사 의견을 내지 않았나라고 있어서 일단은 부적정보다는 낫습니다 이게. 그렇죠. 예, 한정이. 그러니까 한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남상진 변호사, 정철진 평론가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